1. 별이 진 밤 대한민국 거목의 고독하고 조용한 퇴장, 영웅의 침묵. 대중의 충격.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거목이자 60년 연기 인생의 모든 순간이 살아있는 연기 교과서였던 배우 이순재. 드라마, 영화, 그리고 연극 무대를 통틀어 단 한 순간도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난 적 없던 그의 부고는 그의 화려한 생전 명성과 극적인 연기 인생과는 정반대로 깊은 밤 조용히 마치 먹구름이 내려앉듯 고독하게 전해졌다. 수많은 명장면과 유행어를 남기며 국민 아버지 혹은 국민 할아버지로 불리던 한 시대의 상징이 침묵 속에 막을 내린 것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늘 활기차고 후배들을 향한 날카롭지만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던 대배우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연예계 동료들과 대중 모두는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잠겼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을 것이라 믿었기에 이별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몸으로 감추고자 했던 배우로서의 진실과 인간으로서의 고독한 투쟁이 바로 그 임종의 밤에 걸려온 단 한 통의 전화로 세상에 조심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전화는 이순재라는 거대한 별의 마지막 빛을 담고 있는 슬프고 위태로운 아버였다. 2. 그날 밤에 떨리는 목소리. 아내의 마지막 SOS. 위태로운 사랑의 아호. 배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아내의 숭고한 침묵. 이순재의 마지막 투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다. 남편의 임종 직전 아내가 가장 가까운 지인 또는 존경받는 후배에게 걸었던 전화 한 통은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핵심이다. 자정이 넘은 시간,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전화 너머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단함과 침착함을 완전히 잃고 마치 마지막 익새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분 지금 정말 위독해요. 여보세요. 혹시 마지막 인사라도. 이 짧고 절박한 문장 속에는 수년간 남편의 뜻을 따르며 건강 이상을 철저히 숨겨왔던 아내의 고독한 침묵과 투쟁,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의 위태로운 생명을 마주해야 하는 처절한 고백이 응축되어 있었다. 남편이 겪었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쇠약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 투혼을 놓지 않았던 그 집념의 무게. 이 모든 것이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전해진 것이다. 아내의 떨림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배우 이순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마저 억누르고 인내해야 했던 숭고한 사랑의 증거였다. 그날 밤의 전화는 이순재가 얼마나 고독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가슴을 찢는 위태로운 사랑의 암호였다. 3. 무대를 놓지 않은 사투. 빛이 꺼져가는 배우의 귀로 읽는 대본. 육체를 초월한 예술가의 집념. 이순재의 연기에 대한 집념은 단순한 직업 정신을 넘어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건강은 별세하기 약 1년 전부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지탱했던 영혼의 불꽃이었다. 특히 그의 시력 저하는 연기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치명적인 문제였다. 왼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렀고 오른쪽 눈만으로 겨우 흐릿한 사물을 분간할 정도였다. 시대를 아우르는 명배우에게 대본은 생명줄과 같았으나 가장 중요한 도구를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이순재는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쇠약해진 몸으로 병실에 누워서도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기적에 가까운 투혼을 발휘했다. 글자를 못 보면 소리로 들으면 되지. 그의 해결책은 기발하고 처절했다. 나는 귀로 읽겠다. 그는 매니저나 간병인에게 의지해 대본을 소리내어 읽게 하고
수십 년간 다듬어온 청각과 놀라운 집중력으로 귀로 대본을 외우는 과정을 시작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점자를 익히듯. 그는 귀로 대사의 리듬, 감정의 높낮이, 템포의 변화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흡수해냈다. 단 몇 번의 청취만으로 수페이지에 달하는 긴 대사와 복잡한 감정선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그의 능력은 육체의 한계가 그의 정신력을 결코 꺾을 수 없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기상천외한 방법은 그가 얼마나 무대를 갈망했는지, 연기에 대한 그의 순수한 집념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의 집념은 육체적인 고통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병상에 누워 시력이 흐릿해져가는 와중에도 그는 얇은 종이나 잎을 위해 손가락으로 연극 무대의 동선을 끊임없이 그려보았다. 그는 육체적으로 무대에 설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코트 위에서 움직이며 상대 배우들과 호흡하고 있었다. 이는 배우로서 무대 위의 공간 감각, 즉 근육 기억을 잃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는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도 내 연기에 혹시라도 실수나 흐트러짐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직업적 책임감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말 그대로 산소호흡기를 꽂고도 무대를 염려했던 한국 연기 역사상 유일무이한 배우였다. 4. 마지막 요원 명성보다 진심을 택한 대배우의 겸손? 스포트라이트를 거부한 철학의 완성. 이순재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그의 60년 연기 철학과 삶의 태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생전에 어떤 거창한 장례식도 원치 않는다. 조용하고 소박하게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가운데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혔으며, 이 유언은 그의 삶의 최종적인 선언이었다. 그의 죽음에 애도하며 수많은 연극 영화계 협회와 단체, 심지어 정부 차원에서도 그의 업적에 걸맞은 거대한 연결식이나 최고 등급 문화훈장 주서 등을 논의했으나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모든 대규모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다. 이는 이순재라는 배우가 평생토록 추구했던 진정한 예술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명성이나 화려한 겉모습 또는 사후의 영위보다 오직 연기라는 본질적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진실함을 가장 중시했다. 그는 배우의 존재의 이유는 무대 위에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죽음마저도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생전에 늘 후배들에게 배우는 대중의 평가와 박수 뒤에 숨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수련해야 한다. 무대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면 일상과 죽음은 조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바로 이 겸손한 삶의 태도, 즉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으로 족해야지 죽음 앞에서까지 대중의 시선을 끌 필요는 없다는 깊고 숭고한 철학의 완성이었다. 이순재는 끝까지 자신을 국민 배우가 아닌 겸손한 연기자로 남기려 했다. 5. 영원한 유산. 무대 위에서 죽은 배우. 그리고 아내의 사랑? 숨겨진 진실이 남긴 숭고한 메시지. 이순재의 삶은 무대 위에서 죽은 배우라는 신화적 찬사로 귀결된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남긴 훌륭한 연기 작품과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병세가 악화되는 순간에도 후배들의 연기 고민을 들어주며 연기에 대한 책임감과 진심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영원한 스승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킨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 위대한 배우의 마지막을 가장 숭고하고 완벽하게 만든 숨겨진 요소다. 아내의 떨림은 단순한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배우로서의 강인함과 존엄성을 끝까지 옹호하며
그의 고독한 투쟁과 고통을 함께 감당해왔던 헌신적인 사랑의 억제와 고통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병세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가 마지막까지 빛이 꺼져가는 배우가 아닌 완벽한 연기자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남편의 뜻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이순재는 눈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귀로 대본을 익혔고 몸이 쇠약해지는 순간에도 손으로 동선을 그렸다. 그의 마지막 진실은 나는 죽는 순간까지 배우다라는 무언의 외침이었으며 그의 아내는 그 외침을 세상에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메신저였다. 그날 밤 아내의 전화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헌신으로 감춘 대배우의 마지막 커튼콜이었으며 이는 한국 연예계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숭고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